오늘도 준비된 소식들과 함께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미국 경기 관련된 소식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3분기 GDP가 3.2% 성장이었었다. 잠정치보다 0.3%가 올랐었다라는 긍정적인 데이터. 그리고 지난주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6천 건으로서 전망치보다 낮았다라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온 가운데 미국 증시는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3%, S&P 500 2%, 다우존스 1.77% 등등 산타클로스 랠리를 기대했었던 많은 투자자들을 실망시키면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급격하게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무사할 수는 없었는데요. 16,655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거의 1,200달러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를 하고 있는 상황. 그나마 오늘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자, 어째서인지 그 이유가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2023년을 앞두고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그닥 분위기가 좋지 않아 보이는데 아직 일주일가량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반전을 한번 기대해보면서 나온 정보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FTX 관련된 소식이 너무 많이 다뤄졌었다라고 불만을 표하는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그래도 업데이트가 나왔으니까 잠깐 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FTX 창업자 샘 뱅크마니가 미국으로 송환이 됐습니다. 그 동시에 측근들 2명 있었죠. 샘 뱅크만 프리드와 연인 관계였었던 캐롤라인 앨리슨과 샘 뱅크만이 MIT 재직 시절 룸메이트이자 FTX CTO로 자리를 역임했었던 게리 왕 같은 경우는 각각 유죄를 인정하면서 7개, 4개 혐의를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은 그들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아직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은 25만 달러 보석금을 내고 석방을 받은 가운데 미국 검찰과 샤바샤바를 쳐가지고 추가 기소를 않는 조건으로 검찰 수사 협조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범죄 수익금 몰수에 동의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이 지금 날려먹은 돈이 얼마인데 아직도 돈이 남아 있었나 봅니다. 캐롤라인 앨리슨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미국 시민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게 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고 추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그는 시민권을 포기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확인이 안 되나?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러 놓고 지금 보석금 내고 풀려나는 가운데 처벌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확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샘 뱅크만이 역시 오늘 뉴욕 맨하튼 연방법원에 출석을 했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억 5천만 달러 보석금 내고 집에 간다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편하게 지내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미국의 치안판사 양아치 가브리엘 고렌스타인이라는 양반은 이야기하기를 샘 뱅크만의 도주 위험이 적으며 대중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보석 조건에 따라서 재판 기간 동안 샘 뱅크만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그의 부모와 함께 지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이 보석금에는 샘 뱅크만의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PR 채권이 포함됐다라고 하는데요. 어이가 없는 것은 샘 뱅크만이 얼마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개인 지산은 10만 달러와 신용카드 한 장이 전부다. 숨겨진 재산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억 5천만 달러가 어디서 나가지고 나머지 보석금을 충당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런 정도의 죄를 저질렀으면 진작에 깜빵에 들어가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을 텐데 샘 뱅크마니 같은 경우는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대중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는 개뿔 지금 수백만 명의 삶을 망쳐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씩 웃고 있죠. 여유가 있습니다. 아주 여유가 넘치는 샘 뱅크마니. 뒷배가 든든하면은 법 위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하마 교도소에 수감됐을 때부터 특별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놀랍지는 않죠. 저도 예상을 했었던 부분인데 아주 귀빈 대접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일반 수감자들은 꿈도 못 꿀 특전을 누렸는데 일단 의무실에서 생활하면서 TV를 시청하며 안락한 생활을 즐겼다라고 하네요. 교도소가 아니라 그냥 쉘터죠. 쉘터. 보호받기 위한 쉘터. 의무실 안에는 원래 선풍기만 있지만은 주변 감찰관실의 에어컨 바람 덕분에 샘 뱅크만은 시원하게 TV를 보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변호사와 수시로 노가리를 까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석금도 냈겠다. 집에 가가지고 또 마음 편하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권도영 씨가 은닉한 재산이 1,000억 원이 넘는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샘 뱅크만은 얼마를 뒤로 빼돌렸을까 궁금합니다. 여전히 피해자들만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피해를 더욱더 가중시키기 위해서 게리 겐세이가 나섰습니다. 이 망할 놈이 뒤늦게 나와가지고 뒷북을 치면서 이야기를 FTX 거래소 토큰인 FTT는 증권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거래소 코인을 증권으로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FTX는 이미 망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남아있는 거래소 있죠. BNB, 바이낸스를 이제 대놓고 겨냥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래소 토큰들을 증권으로 규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도 바이낸스 US가 있기 때문에 BNB 가지고 소송을 당할 위험이 더욱더 높아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정말 악마 같은 놈입니다. 게리 겐슬러. 그 전까지는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이제 기회가 되니까 더욱더 암호화폐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 이러한 가운데 FTX 후폭풍은 여전히 몰아치고 있는데요. 캐나다 헤지펀드 오소고날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FTX 붕괴로 자금이 묶여가지고 대출 상환이 안 되는 가운데 버진 아일랜드 법원으로부터 잠정 청산 대상으로 지정을 받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해당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파산 직전 상태였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도 한데요. FTX에 정말로 자금이 묶인 것이라면 FTX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서는 비트코인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트위터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차트 및 시세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트위터에 가셔가지고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을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다가 시세표 및 대략적인 차트가 검색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억만장자 빌 밀러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FTX의 충격에도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울 만한 일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아직도 반토막이 안 났어. 이런 사실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연준이 통화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은 향후도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비트코인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다음으로 해서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구라하임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로서 이제 비트코인의 바닷가가 $8,000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스캇 미너드가 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의 나이 63세였었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젊은 나이죠. 요즘으로 치면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여러분들도 암호화폐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최우선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다음으로는 브라질로부터 호재가 터졌습니다. 브라질 국회를 통과한 암호화폐 결제 합법화 법안이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공식적으로 통과가 됐다라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브라질에서는 암호화폐 결제 및 공공기관의 암호화폐 보유가 허용된다라고 합니다. 자, 암호화폐 결제 허용. 자, 이거 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였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은데 브라질 시민들 뭐합니까? 비트코인 사야죠. 지금 사야 됩니다. 브라질의 법정화폐 언제 가루가 될지 모르는데 비트코인 사가지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 이서는 좋지 않은 소식들,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채굴자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같은 경우는 당분간 기약이 없이 새로운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전력, 사용 승인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지금 21곳의 회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날벼락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그동안의 전기세 인상과 함께 너무 빡셔가지고 노르웨이와 스웨덴으로 이동했었던 비트코인 채굴자들, 해당 국가들에서 전기세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곳에서도 생존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채굴자들은 하나둘씩 돌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에서는 분석 및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짐 크레이머, CNBC의 또라이 짐 크레이머가 지난 미국 기준으로 12월 20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미국 기준으로 목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랠리가 시작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제까지 오르던 미국 증시가 목요일이 되자마자 떡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반 말 반대로만 하면은 돈을 엄청나게 벌 것 같죠. 자, 그런가 하면 달러가 지금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 최근에 하락 추세를 뚫고 대가리를 들이밀고 있는 장면이 또 목격이 됐었는데 이대로 달러가 쭉 상승하게 된다면 미국 증시 및 비트코인은 고통을 받게 되겠죠.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널브러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S&P 500. 과거가 반복된다라면은 3,500선 아래로도 밀릴 수가 있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간당간당하게 버텨주고 있는데 이거 무너지면은 골로 갑니다. 이 채널 무너지면은 나스닥도 골로 간다. 내년이 정말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 비트코인도 지금 간당간당한 상황. 여기는 이 선 16,527달러가 무너지게 된다면 아래로 쭉 빠질 수 있다라고 비잔틴 제너럴 분석가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6,527달러 지금은 잘 버텨주고 있는데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블런츠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예상대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지금부터 반등해가지고 17,300달러까지 한번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후에 떡락한다라는 것인데요. 15,500달러까지도 일단은 보고 있는데 원숭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 비트코인 바닷가는 10,000달러가 아니라 9,300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내년에 10,0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거기가 바닥인 줄 알고 롱을 칠 텐데 천만의 말씀 9,300달러까지 떨어진다 웃기기기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의 암울한 장세와 미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격가를 점차 내리고 있는 상황. 자, 과연 어떤 일들이 내년에 투자자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느 방향이 됐든지 간에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며 기타 소식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던 금투세 여야가 드디어 합의를 맺고 2년 동안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소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드디어 이 투자자들이 한숨 돌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된 것일까? 자, 근데 2년 금투세 유예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한 것은 맞지만은 아직 약간 좀 껄쩍지근한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자,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한 유예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국회에서 발표를 한 합의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주식시장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되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2년 유예를 조건으로 내걸었었던 증권거래세 인하는 단기적으로 허가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 등등이 되고 있는데 이 합의서 문서를 봤을 때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암호화폐를 포함시켜가지고 합의를 한 것이냐,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약간 말이 많은데요. 자, 물론 합의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암호화폐에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됐지만은 합의서 자체는 언급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마지막까지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설마하니 이놈들이 아무리 간사해도 암호화폐만 쏙 빼놓고 합의를 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이 하루빨리 확인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에서 루나 클래식의 대량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출처도 불분명한 루머라는 것인데요. 자, 코인베이스가 루나 클래식을 매입을 할까? 아닐 것 같은데요. 이거 구라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가 제네시스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유동성 문제에 관련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만간에 제네시스 트레이딩 관련된 이 악재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 이어서는 최근에 다시 상승하고 있는 도지코인 관련된 두 가지 소식.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3일 내로 트위터 라이브를 통해서 도지 커뮤니티와 대화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었다라고 하고요. 또한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유럽 최대 거래소라고 하는 비트스탬프에 상장이 됐다라고 합니다. 비트스탬프에서 상장을 안 한 줄도 몰랐었습니다. 아무튼 비트스탬프에 도지가 상장이 됐다. 자, 그 다음으로는 꿈틀꿈틀 에이다. 기존의 에이다를 10,000개에서 100,000개 이상 보유한 지갑들이 지난 11월 7일 이후 무려 8,300만 달러치 에이다를 대량으로다가 매집했다라고 합니다. 자, 에이다 펌핑 한번 오나요? 최근에 전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던 에이다. 이번에 쥐어짜기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말씀드리는 순간 비트코인 가격 강하게 급등하면서 16,800달러를 뛰어넘고 있는 가운데 FTT 같은 경우는 샘뱅크만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가지고 토큰이 30% 급등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FTT 거래하는 곳이 있기는 있는 것인가? 그와 동시에 증권 판명까지도 안 되다가 범죄자가 만든 이 코인이 아직도 매수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합니다. 정말이지 세상은 요 지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에 핫초코 한 잔 후원해주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도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